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네, CCTV에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두 명.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에이, 지금 돌았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예, 있고 뭐가 있던가.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침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닌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지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뭐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세단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어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공간적인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아, 소리에 따라서 소리의 정도를 색깔로 성취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미진. 운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험을 방문객들의 정말.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겠어요? 나오죠. 아,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바치고 끌어다와가지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지구,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 17세기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다.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력. 그런데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 저게 실제야. 저게 실제야.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총각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저런 곳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 저 영상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고 미스터리 스폿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구슬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연출일 가능성이 있나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 스폿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옮겨놨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그 네, 그 똑같이 옮겨놨다고 해요. 네, 재현을. 저희 제작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들.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이 바로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공개됩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이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거 경사가 너무 졌는데? 그 오두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네요. 네. 야, 근데 진짜 약간 취한 느낌이다. 그렇죠. 다들 걸으시는 게 술 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아, 어디가 잠깐만 여기가 내리막인데. 나는 일자로 걷는데 안 걸어지는 것 같게 남이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내가 내리막이야.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멀미할 때 약간 멀미나는. 약간 빙빙 도는 것 같아.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같은데? 나 마이클 잭슨. 네, 찍어줄게. 대박 대박. 이거네. 조금 더. 너무 조금 더. 오 진짜 대박 잭슨이야. 오 되나요?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위치를 느끼는 거는 사실 그 달팽이관 안 속에 있는 액체가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다, 뭐 누워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각과 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멀미 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서 있어도. 어지럽거든요. 나도 계속 어지럽죠. 어지러워 보이시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겠어요?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지금 네. 오르막 경사로 저희가 홈을 파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중력을 거스른다는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강도현 씨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네. 공이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서 네. 살짝 굴려보시면은 살짝 놔보세요. 공을 홈에다 살짝 놔보시면은 여기가 오르막이야. 네. 가라고 살짝 할까요? 네 가라고 한번 설마. 살짝 밀어보시면 진짜로? 다시 한번 살짝 입니다. 네. 여기가 내리막이야 지금? 중력을 거스르네요. 그렇죠. 중력을 거스르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오르막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지. 누가 봐도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네. 이번에 존박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직접 공 성규 씨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왔는데. 내가 존박 씨한테 공을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속으로 네. 그냥 그냥 살짝만 놔주세요. 네. 와,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요새는 진짜 너무 신기해. 누가 봐도 오르막이죠. 이쪽은 오르막인데. 에어가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원두막도 이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제작진분들이 대단한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스터리 스팟에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의자로도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네, 의자로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서보시겠어요, 의자에? 의자 위에서라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존박. 존박님. 존박 씨 한번 아, 끝쪽으로 와서. 대박이야.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너무 대박이야. 근데 이게 더 신기한 건 야, 존박 대박이야. 씨는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모르는구나.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와, 진짜 신기해. 그래요? 이거 풀로 보면 더 신기해요. 아, 궁금한데. 이게 평지에서 저렇게 의자 위에서 서 있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의자 위에서 그럼 존박 씨 한 번만 더 뒤로 돌아서 한번 편하게 있어 보세요. 뭐가 달라지? 이렇게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 계시면 편해요? 네, 안정적이에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막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데.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막 받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피살사. 거의 피살사탑이야. 거의 쏠리기 직전이야. 거의.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오두막은 구슬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존박 씨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서 있고 그치, 그 의자에서 편안하다 막. 그러고 네. 뭔가 중력이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특이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두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맞아요. 제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력 방향인 거죠. 네. 그게 중력 방향이고 오두막 전체가 그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눈은 이 오두막의 바닥면을 평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철봉에 삐딱하게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비스듬히 계시니까 약간 요기도 아니에요.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공 그것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오르막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경에 의해서 그건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리막이었던 거죠. 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제주도로 네. 제주도에. 네. 인제의 도로 미스터리어스 로드. 딱 보면 올라가는 길이죠, 맞죠? 올라가는 길. 오, 이거 속도 짱 빨라. 오, 가다. 야, 중립 넣었고, 자, 발 째주세요. 자, 지금 중립 뗐고, 브레이크도 뗐거든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 오, 가다. 차는 열심히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깨비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도로가 보통 한 번씩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 화면에서 봤는데 물병 놓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굴러가죠. 네, 굴러가. 도깨비도로의 대부분은 탁 트인 곳에 있어요. 탁 트인 멀리까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리막 길이고 여기가 평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서 있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평지라고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은 물건을 놔두면 물병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도깨비도로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스터리 스폿의 또 다른 마법 같은 공간. 분명 수평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서는 위치에 따라 두 사람의 키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미스터리한 현상. 널빤지의 비밀이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밝혀집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오두막 밖에 이런 경사로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사로가 있죠. 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네, 쭉 아래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도 경사로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성규 씨의 키가 얼마죠? 제가 한 86.5 정도 됩니다. 존박 씨는 어떻게 되시나요? 80이요. 180이요? 네. 그럼 장성규 씨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한번 자연스럽게 서보시고 네. 그다음에 존박 씨가 이번엔 왼쪽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한번 서보시고요. 지금 아까 장성규 씨가 이런 조금 더 키가 크시니까 내가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요, 형? 엄청 큰데? 거인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원래도 커 보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더 훨씬. 위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나 너무 신기해. 되게 차이 많이 나 보인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엄청 극대화돼서 커 보이고. 지금 위치를 둘 분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바꿔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일로 가면은 내가 작아 보이는 건가? 그러면 둘이 비슷해 보이려나? 오? 존박이다. 저더 커 보여. 똑같은데? 둘이 키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서도? 잠깐만, 그렇게 서서 신기하다. 앞에 봐봐요. 오, 이렇게 보면 평지가 맞아. 평지가 맞아. 웃긴다. 네. 아까 널빤지에서 했던 실험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두 분이 위치를 바꾸니까 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써봤잖아요, 정박 네. 씨랑. 근데 눈높이가 아예 달라져요. 그죠, 그죠. 뭐 배경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더 작게 보이고 더 높이 보이고 그렇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거 설명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자칠판에 좀 적으면서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칠판도 있군요. 프로가 있네.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두 분이 수평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보이는 배경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분은 여기로만 판단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높이가 손해 보는 키의 길이. 그렇죠? 예, 얼만큼 손해 보게 되냐면 이 L 탄젠트 세타거든요. 탄젠트를 보네, 여기서. TVN에서 탄젠트를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둘이 배경 없이 생각해 보자. 아, 서로 봤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도 눈높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맞아.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하는 걸로 일단 우리 뇌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인지하고 그거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 진짜? 근데 만약에 눈을 다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둘이 여기 서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착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배경이 전혀 안 보여요. 아, 그러니까 나는 앞에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예. 배경이 이미 다 배경이 있으니까.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오, 신기하다. 예,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면 네. 뒤에가 큰데. 훨씬. 예, 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3차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뒤에 있는 괴물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멀리 있는데도 저 크기로 보이려면 실제 크기는 훨씬 더 크다고 우리 뇌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순간 그냥- 하면서 이걸 보면서 아, 뒤가 훨씬 크다라고 또 판단해요. 원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신기하다. 그거를 다 계산해서 바로 보는 순간 그렇게 예, 생각해서 우리 뇌가 써버리는 그거를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뇌가 되게 네. 바쁘네. 신기하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건데 여기선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친구는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 방금 우리가 본 원근감과 관련된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폰조. 무슨 뜻이에요, 폰조는? 그 폰조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그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의 그 이름을 따서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요. 원근감을 나타낼 때 사다리꼴 모양의 같은 길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달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지금 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차가 다 똑같은 사이즈. 진짜 말도 안 딱 된다. 보면은 왼쪽 게 경차고 오른쪽 거의 SUV거든요. 그런 거 같죠. 러시아 인형처럼 한 명씩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같은 사이즈. 폰조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절대적인 크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배경의 비밀 말고도 과학적으로 숨겨진 비밀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널빤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으니까 네.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생활에 이롭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모양이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의 모양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칠해놓는 거예요. 거군요. 이렇게 칠하면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거든요. 페인트 칠만 교묘하게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차 타고 운전하고서 가다 보면 뭐가 공중에 붕 떠 있나라고 해가지고 그러게요. 일단 멈추게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게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을 구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착시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스터리 스폿에서 포착된 신기한 모습들은 실제로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배경을 이용한 착시 현상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혹시 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거 또 있으실까요? I got almost to the very end right there. Oh my gosh. Wow.